소박한 학교를 지나가던 한 호라비 임원은 아버지와 딸 무도회 앞에서 단정히 차려입고 홀로 서 있는 한 소녀를 본다. 모두 아빠와 춤을 추는데 나만, 그녀는 버려졌다는 슬픔에 목이 메인 차에 울먹인다. 소녀의 아픔에 마음이 움직인 그는 그 마법 같은 밤에 그녀의 파트너가 되기로 하고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까지 얼마나 바꿀지 상상도 하지 못한다. 강도윤은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있어도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6개월 전 아내 민지원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매일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사장님, 30분 후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운전기사 박상철이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취소해줘. 하지만 사장님, 오늘 회의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취소하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내려. 네? 여기서요? 상철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 여기서. 잠시 걷고 싶어. 차가 길가에 멈추자 도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걷기 시작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 평범한 주택가와 학교들이 모여있는 동네였다. 실제 사람들의 삶이 있는 곳, 그가 너무 오랫동안 접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그때 한 포스터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버지와 딸의 댄스 파티. 민지원과 함께 계획했던 미래, 결코 이룰 수 없게 된 꿈이 떠올랐다. 아이를 갖지 못한 채 그녀는 떠났고 그는 혼자 남았다. 교문 앞에서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작은 소녀가 울고 있었다. 그녀의 곱게 따은 머리와 반짝이는 구두는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한 것이 분명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었다. 괜찮니?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커다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가 안 왔어요. 약속했는데. 엄마는 병원에서 일해요. 오늘은 늦게까지 일한대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전화도 안 받아요. 도윤은 소녀의 눈물 어린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가슴 속에서 움직였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내가 오늘 밤만 네 아빠가 되어줄까? 그 말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소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학교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지?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소녀의 이름은 윤서진이었다. 9살 4학년. 그녀는 작은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교장실에서 도윤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서진의 담임 교사인 이미래 선생님이 서진에게 물었다. 서진아, 정말 이 아저씨랑 댄스 파티에 가고 싶니?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가 오늘 밤만 제 아빠 되어준대요. 교장과 이 선생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서진의 가정 상황을 알고 있었다. 항상 바쁜 간호사 엄마와 1년 전부터 연락도 끊긴 아빠. 서진이 이렇게 눈을 반짝이며 웃는 모습은 오랜만이었다. 강 사장님, 저희가 서진이 어머니에게 연락해 볼게요.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깨달았다. 낯선 어른이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 그것도 댄스 파티에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오랜만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았다. 15분 후 이 선생님이 돌아왔다. 서진이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놀라셨지만 저희가 상황을 설명드렸고 사장님의 신분도 확인해드렸어요. 어머니께서 허락하셨어요. 단, 파티가 끝나면 바로 서진이를 데리고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9시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강당으로 향하는 길에 서진이 조잘조잘 이야기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강도윤이야. 저는 윤서진이에요. 아저씨는 댄스 잘해요? 도윤은 웃었다. 전혀 너가 가르쳐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잘 가르쳐 줄게요. 강당은 이미 여러 아버지와 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도윤은 자신의 비싼 정장이 다른 아버지들의 캐주얼한 옷차림과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서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도윤의 손을 잡고 친구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이분이 오늘 밤 내 아빠야.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음악이 시작되고 서진은 도윤에게 춤 스텝을 가르쳤다. 그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음료를 마시고 게임에 참여했다. 도윤은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강아저씨, 아저씨는 진짜 아빠 같아요. 서진이 말했다.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서진아. 파티가 끝나갈 무렵 서진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에도 와주실 거예요? 도윤은 망설였다. 그는 약속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지 우연한 만남이었고 하룻밤의 일탈이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서진아, 약속은 못하지만. 그때 강당 입구에서 한 여성이 그들을 향해 급하게 다가왔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서진아, 그녀가 소리쳤다. 엄마. 서진이 반가워하며 달려갔다. 윤혜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지만 시선은 도윤을 향해 있었다.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당신이 누구죠?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도윤은 자신의 명함을 꺼냈다. 강도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엄마, 강아저씨가 오늘 밤 내 아빠가 되어줬어. 우리 같이 춤추고 게임도 했어. 서진이 신이 나서 말했다. 혜운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도윤의 명함을 받아들었다. 강도윤, KD그룹 대표이사. 당신이 그 KD그룹에... 도윤은 불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서진아, 가자. 혜운이 딸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가봐야 해요. 하지만 엄마, 서진이 항의했다. 서진아, 인사드려. 혜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진은 도윤을 올려다보며 슬픈 눈으로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강아저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정말 즐거웠어, 서진아. 혜운과 서진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도윤은 이상하게도 허전함을 느꼈다. 단 몇 시간 만에 그 작은 소녀는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어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에서 그는 민지원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민지원이 그에게 말했다. 다시 살아가세요, 도윤씨. 당신은 아직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날 밤 혜우는 노트북을 켜고 강도윤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KD그룹의 젊은 대표이사, 혁신적인 경영 방식으로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 그리고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남자. 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오늘 밤 도윤에게 너무 냉정하게 굴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진의 보호자로서 낯선 남자에게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했다. 엄마, 내일 강아저씨 또 볼 수 있어? 잠자리에 든 서진이 물었다. 혜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진아, 그분은 바쁜 사람이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던 거야. 하지만 아저씨가 나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해 보였어. 서진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아저씨 눈이 슬퍼 보였는데 나랑 춤출 때는 웃었어. 혜우는 딸의 말에 놀랐다. 9살 아이가 어른의 감정을 그렇게 정확히 읽을 수 있다니. 그래, 그분이 슬퍼 보였어? 응, 아빠가 떠났을 때 내 마음이랑 비슷해 보였어. 혜운의 마음이 아팠다. 서진의 생물학적 아버지 최준혁은 1년 전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났다. 양육비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고 서진과의 약속도 자주 어겼다. 오늘의 댄스 파티도 그중 하나였다. 다음 날 아침 혜운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하은 씨,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혜운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어제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진지했다. 제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운은 잠시 침묵했다. 아니요,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이가 정말 행복해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검색해 봤어요.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6개월 전 일에 대해서도요. 정말 유감입니다.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제가 받아들여야 할 일이죠. 그래도 낯선 사람이 우리 딸에게 접근한 것에 대해 경계했던 건 이해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저도 부모라면 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이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고 어제 일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혜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서진의 밝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네, 좋아요.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집 근처 카페는 어떨까요? 그날 저녁, 도윤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그는 어제의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초콜릿 상자가 들려 있었다. 혜운이 서진과 함께 들어왔을 때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강아저씨, 서진이 반갑게 소리쳤다. 안녕 서진아, 도윤이 인사했다. 어제 재밌었니? 네, 제일 재미있는 날이었어요. 서진이 활짝 웃었다. 혜운은 딸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서진아, 저기 키즈존에서 놀고 있을래? 엄마랑 강아저씨가 잠깐 이야기할게.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 한쪽에 마련된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향했다. 이거 감사의 표시입니다. 도윤이 꽃과 초콜릿을 건넸다. 혜우는 망설이다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만 이런 거 안 하셔도 됐는데. 아니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오랜만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혜우는 도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제 처음 봤을 때는 그저 위협적인 낯선 남자였지만 지금 보니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진의 말이 맞았다. 아내분 일에 대해 들었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지원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진이와 그런 상황에.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아침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 걸었죠. 그러다 서진이를 보게 된 거예요.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저도 모르게 다가갔어요.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서진이 아빠는. 1년 전에 우리를 떠났어요. 가끔 연락하긴 하지만 약속은 거의 지키지 않죠. 어제도 그랬고요. 정말 미안해요. 서진이가 상처받았겠네요. 네, 하지만 어제는 달랐어요.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은 자신의 회사와 아내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고, 혜우는 간호사로서의 삶과 싱글맘으로 서진을 키우는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실은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진이를 가끔 만나고 싶어요. 물론 당신이 허락한다면 말이죠. 혜운의 눈이 커졌다. 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진이와 함께한 시간이 제게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어요. 혜운은 망설였다. 서진이는 이미 한 번 아버지에게 상처받았어요. 또 다른 남자가 그녀의 삶에 들어와서 다시 떠난다면 이해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비싼 선물로 서진이의 마음을 사지 않겠습니다. 둘째,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언젠가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서진이에게 말하기 전에 당신에게 먼저 알리겠습니다. 혜우는 도윤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아왔다. 하지만 어쩌면 이 남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에 2번 서진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혜운이 제안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공원에 데려가 주시면 제가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도윤은 서진의 숙제를 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서진은 도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이야기, 심지어 아빠가 떠났을 때의 슬픔까지 이야기했다. 토요일이 되면 도윤은 서진을 데리고 한강공원이나 어린이 박물관에 갔다. 그는 아이와 함께하는 법을 서서히 배웠고 서진은 그에게 세상을 새롭게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혜우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다. 서진은 더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다. 학교 성적도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어느 토요일 저녁 도윤이 서진을 데려다주고 혜운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혜운 씨, 고맙습니다.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뭐가요? 제 삶에 서진이를 그리고 당신을 들어오게 해줘서요. 혜운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감사해요. 서진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도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원이가 떠난 후 저는 그저 숨만 쉬고 있었어요. 살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다시 살아가고 싶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흘렀다.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 그날 밤 서진은 도윤에게 그림을 그려주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다. 강아저씨, 엄마, 그리고 나, 우리 가족. 도윤은 그 그림을 보며 뭉클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접어 지갑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윤은 운전기사 박상철에게 물었다. 상철 씨,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상철은 백미러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낯선 여자와 아이의 삶에 들어간 거. 이상하지 않아. 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장님, 행복은 계획대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죠. 사장님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미친 짓이라면 계속 미치셨으면 좋겠네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원아, 괜찮을까? 내가 다시 행복해도 될까?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비서였다. 사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참석하셔야 합니다. 미국 지사에서 중요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현실이 다시 그를 부르고 있었다. 서진의 담임교사 이미래는 교실 창문을 통해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진에게 향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조용하고 우울해 보였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며 웃고 있었다. 놀라운 변화네요. 옆에서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아요. 그 기업인이 서진이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강도윤 씨 말이죠. 그날 댄스 파티 이후로 계속 연락하고 있나 보네요. 네, 서진이 말로는 일주일에 3번이나 만난대요. 숙제도 봐주고 주말에는 놀러도 데려가고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삶을 바꾸기도 하죠. 수업이 끝난 후 미래는 서진의 어머니 혜운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혜운 씨, 안녕하세요. 서진이 담임 이미래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뵙고 싶은데요. 그날 오후 혜운이 학교를 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밝아 보였다. 서진이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혜운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래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좋은 소식이에요. 서진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항상 웃고 있어요. 혜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정말요, 집에서도 그래요. 요즘 계속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강도윤 씨 덕분인가요? 혜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것 같아요. 서진이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럼 두 분은?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운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요, 우리는 그냥 서진이를 위한 관계예요. 미래는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진이의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학교 연극에도 주연으로 지원했어요. 예전의 서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정말요? 그 아이가 무대에 서려고 한다고요? 네. 아주 적극적이에요. 강 씨도 초대하실 건가요? 혜우는 망설였다. 글쎄요. 그가 바쁜 사람이라. 서진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날 저녁 혜우는 도윤에게 연극 소식을 전했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서진이가 무대에 서려고 한다고? 언제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하지만 당신이 바쁘다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스케줄을 모두 비울게요. 혜우는 그의 열정적인 반응에 놀랐다. KD그룹의 대표이사가 어린이 연극을 위해 일정을 미룬다니. 한편 KD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회의실 테이블 주위에 앉은 임원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사장님, 미국 지사에서 보낸 제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전략기획팀장 정세훈이 말했다. 실리콘밸리 진출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지만 도윤이 물었다. 현지 경영진은 사장님의 직접적인 리더십을 원합니다. 최소 1년간 미국 체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다. 언제부터죠? 3개월 후부터요. 물론 사장님께서 거절하신다면 다른 방안을. 도윤은 손을 들어 세훈의 말을 끊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6개월 전이었다면 이 제안은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서진과 혜운이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진이 그려준 그림이 액자에 들어 있었다. 우리 가족. 그 단순한 단어가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혜운이었다. 도윤 씨,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서진이가 연극 대본을 연습하는데 도와달래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7시에 갈게요. 그날 저녁, 도윤은 서진의 대본 연습을 도왔다. 서진은 백설공주에서 공주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대사를 외웠고 도윤은 다른 캐릭터의 역할을 맡아 연기했다. 혜우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진아, 정말 잘하는데. 도윤이 감탄했다. 넌 타고난 배우야. 서진이 활짝 웃었다. 정말요? 강아저씨가 보러 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저녁 식사 후 서진이 잠들고 도윤과 혜우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서진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혜운이 말했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했대요. 도윤이 미소 지었다. 서진이는 원래 그런 아이였을 거예요. 그저 자신감이 필요했던 거죠.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혜운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국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혜운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서 실리콘밸리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1년간 현지 경영을 맡아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실 건가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망설임 없이 갔을 텐데 지금은. 혜우는 도윤의 고민을 이해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의 CEO였다. 당연히 회사를 위한 결정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다. 서진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혜운이 부탁했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스우슨 리 다음 날 도윤은 운전기사 박상철과 함께 회사로 향하고 있었다. 상철 씨, 미국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상철은 백미러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제가 뭐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봐. 네 생각이 궁금해. 상철은 잠시 침묵했다. 사장님, 제 아내가 10년 전에 떠났습니다. 도윤은 놀랐다. 상철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아내가 암으로 떠난 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있었죠. 그 아이 때문에 살아야 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그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제 인생의 자랑입니다. 사장님,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찾은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상철의 말은 그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한편 서진의 학교에서는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래 선생님은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서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진은 혼자 벤치에 앉아있는 한 여자아이에게 다가갔다. 안녕, 나 서진이야. 너는? 조용하고 수줍어 보이는 그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김소연이야구, 너 새로 온 애지. 우리 같이 놀래? 소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는 서진이 새 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서진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아이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혜우는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동료 간호사 정유진이 옆에 앉았다. 혜우나, 요즘 표정이 달라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혜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서진이가 많이 좋아졌어. 그것뿐이야? 유진이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남자친구 생겼다는 소문이 있던데. 혜운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야, 그냥 서진이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이야. 그래? 근데 왜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유진이 놀렸다. 혜우는 한숨을 쉬었다. 복잡해. 그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야. 게다가 아직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하지만 너희에게 시간을 내주잖아. 지금은 그래. 하지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어. 유진은 혜운의 손을 잡았다. 혜운아, 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왔어. 서진이를 위해, 환자들을 위해. 이번엔 내 자신을 위해 행복을 찾아보는 건 어때? 혜운은 친구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도윤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서진의 아버지처럼 그도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날 저녁, 도윤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그는 미국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생각은 계속 서진과 혜운에게로 향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서진이었다. 강아저씨, 내일 리허설이에요. 와주실 수 있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서진아. 내일 학교에서 보자.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책상 위에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세요. 중요한 약속이 생겼습니다.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사장님, 내일은 미국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가. 미루세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서진의 학교 강당에 앉아 있었다. 무대에서는 아이들이 연극 리허설을 하고 있었고 서진은 백설공주 의상을 입고 열심히 연기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도윤 옆에 미래 선생님이 앉았다. 도윤이 미소 지었다. 약속은 지켜야죠. 서진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요, 서진이는 원래 빛나는 아이였어요. 그저 누군가 그 빛을 알아봐 주는 게 필요했을 뿐이죠. 미래는 도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혜운 씨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죠. 도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놀라운 여성이에요. 혼자서 서진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죠. 두 분 사이는.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이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리허설이 끝나고 서진이 무대에서 내려와 도윤에게 달려왔다. 강아저씨, 어땠어요? 도윤은 활짝 웃으며 서진을 안아주었다. 환상적이었어. 너는 최고의 백설공주야. 서진이 자랑스럽게 웃었다. 금요일에도 꼭 와주세요. 물론이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서진에게 물었다. 서진아, 내가 잠시 멀리 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 가는 거예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잠시 미국에 가야 할 수도 있어서. 얼마나 오래요? 도윤은 망설였다. 1년 정도.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아빠처럼 떠나지 마세요. 도윤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서진을 꼭 안아주었다. 서진아, 아직 결정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간다고 해도 너랑 엄마를 잊지 않을 거야. 계속 연락할 거고 휴가 때는 꼭 돌아올 거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약속했잖아요. 떠나지 않겠다고.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서는 그가 그녀의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것이 약속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도윤은 혜운에게 전화했다. 서진이가 미국 이야기를 했나요? 혜운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네, 많이 울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이해해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고 회사를 위해 결정해야 하죠. 도윤은 혜운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느꼈다. 혜운 씨, 그냥 떠나기로 결정하셨다면 서진이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 아이는 이미 한 번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어요. 두 번째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다. 하나는 그가 항상 알고 있던 길, 성공과 성취의 길. 다른 하나는 새롭고 불확실하지만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길.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꿈에서 아내 지원을 만났다. 꿈속에서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행복해지세요, 도윤 씨.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KD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임원들이 도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모든 눈이 도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사장님 결정은 하셨습니까? 전략기획팀장 정세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결정했습니다. 임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는 미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진행합니다. 다만 제가 직접 가는 대신 부사장 김태현이 현지 경영을 맡게 될 것입니다. 태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장님 제가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현 씨는 이미 미국에서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함께 구상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겁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KD그룹의 역사상 사장이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었다. 모두 걱정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회사는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팀으로 움직일 때 가장 강해집니다. 태연 씨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따라왔다. 사장님, 이사회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장님이. 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께는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비서가 나간 후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개인적인 행복, 가족과의 시간, 심지어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들까지. 지원아,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 그의 생각은 서진과 혜운에게로 향했다. 2달 전 그는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서진의 웃음, 혜운의 따뜻한 눈빛.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혜운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운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날 저녁 도윤은 혜운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서진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두 사람은 작은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국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혜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반드시 가야 하는 건 아니더군요. 훌륭한 부사장이 있어요. 그가 잘 해낼 거예요. 혜운은 도윤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오히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지원이와 결혼했을 때 이후로는. 혜운은 도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도윤 씨, 혜운 씨, 솔직히 말할게요. 서진이와 당신을 만난 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가 떠난 후 저는 그저 존재만 하고 있었어요. 살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살아가고 싶어요. 서진이와 그리고 당신과 함께. 혜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도윤 씨가 우리 삶에 들어온 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서진이가 다시 웃게 되었고 저도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서히 도윤은 혜운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만났다. 짧지만 깊은 감정이 담긴 키스였다. 혜운이 먼저 몸을 떼었다. 도윤 씨, 우리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서진이에게도요. 서진이에게 말했나요? 미국에 가지 않는다고? 아직이요. 내일 직접 말해주고 싶어요. 다음 날 도윤은 서진을 학교에서 데리고 나와 공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벤치에 앉았다. 서진아, 좋은 소식이 있어.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뭔데요?
서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내가 미국에 가지 않기로 했어. 서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약속해요. 정말 안 가요? 약속할게.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너와 엄마 곁에. 서진은 기쁨에 넘쳐 도윤의 목을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강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은 서진을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서진아,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내 엄마랑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도 괜찮을까? 서진의 눈이 커졌다. 엄마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도윤은 놀라서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은 아니야. 우리는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서진이 환하게 웃었다. 저는 좋아요. 강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서진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야 했다. 서진아, 하지만 기억해. 네 진짜 아빠는 있어. 그리고 그분도 너를 사랑해. 서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아빠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했다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서진의 마음속 상처가 아직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해, 서진아. 때로는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는 1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생일 때도요. 도윤의 마음이 아팠다. 그는 서진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래도 너에게는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나도 있어. 우리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해우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도윤이 미국에 가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 아파트 문을 열자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꽃다발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진이 그린 그림이 있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고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우리 가족, 엄마, 나, 그리고 새아빠. 해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꽃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서진이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던데. 해운이 웃었다. 네, 봤어요. 새아빠라고 써놨더군요. 너무 빠른가요? 아마도. 하지만 서진이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 해운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셋이서 나들이를 가고 싶은데. 어디로요? 에버랜드 어때요? 서진이가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해운이 미소 지었다. 좋아요. 서진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주말이 되자 세 사람은 에버랜드로 향했다. 서진은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도윤과 해운은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다. 그들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동물원을 구경하고 공연도 관람했다. 서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서진은 도윤이 사준 솜사탕을 행복하게 먹고 있었다. 강아저씨,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도윤과 해운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손이 벤치 위에서 살짝 맞닿았다. 그때 해운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예요? 도윤이 물었다. 해운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서진이 아빠예요. 도윤의 표정도 긴장되었다. 해운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해운아, 나야. 최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이 좀 바꿔줘. 준혁 씨, 지금은 서진이가 놀이공원에 있어요.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될까요? 누구랑 놀이공원에 간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건 친구요. SNS에 올라온 사진을 봤어. 낯선 남자랑 우리 딸이 찍힌 사진. 해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진의 담임 선생님이 학교 행사 사진을 SNS에 올렸던 것이 떠올랐다. 그 사진에 도윤과 서진이 함께 있었다. 그냥 서진이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보로 보여?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봤어. KD그룹 강도윤이지? 갑자기 딸에게 관심이 생겼네. 해운은 화가 났다. 준혁 씨, 당신은 1년 동안 서진이에게 제대로 연락 한 번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뭘... 내 딸이야. 낯선 남자가 내 자리를 차지하게 둘 수 없어. 당신이 먼저 그 자리를 버렸잖아요. 서진이 대화를 듣고 불안한 표정으로 해운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조용히 서진을 안아주며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혜운아,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어. 변호사를 서진이 양육권을 요구할 거야. 혜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내일 서류가 갈 거야. 법정에서 보자. 전화가 끊겼다. 혜운은 충격에 빠져 도윤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혜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이 아빠가 양육권을 요구한대요. 도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걱정 마세요. 제가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하지만 도윤 씨, 혜운 씨,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서진이는 이제 제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서진은 악몽을 꾸고 깼다. 그녀는 울면서 혜운의 방으로 달려갔다. 엄마, 아빠가 나를 데려간다고 했어. 혜운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서진아. 엄마가 지킬게. 저는 아빠랑 살기 싫어요. 강아저씨랑 엄마랑 살고 싶어요. 혜운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최준혁이 갑자기 양육권을 요구한 것은 분명 도윤 때문이었다. 그저 질투와 소유욕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유명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 김지현을 혜운의 집으로 데려왔다. 윤혜운 씨, 상황을 들었습니다. 지현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최준혁 씨가 1년간 연락도 제대로 안 했고 양육비도 불규칙하게 지급했다면 법원이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혜운은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그가 서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잖아요. 생물학적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지입니다. 법원은 항상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초혜 씨가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혹시 입양에 대한 가능성은 어떤가요? 혜운과 지현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입양이요? 혜운이 물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약 준혁 씨가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제가 서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혜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윤 씨, 지현이 말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생물학적 아버지가 동의해야 해요. 최 씨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도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봅시다. 혜운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과 서진을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양육권 소송 서류가 도착한 그날부터 혜운의 집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서진은 평소보다 조용해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혜운은 병원 일과 법적 문제로 지쳐갔다. 하지만 도윤은 흔들림 없이 그들 곁을 지켰다. 혜운 씨 괜찮으세요? 도윤이 법원 출석 전날 밤 혜운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물었다. 혜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너무 두려워요. 서진이를 잃을까봐. 도윤은 혜운의 손을 잡았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하지만 준혁은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안정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새 아파트도 구했고 좋은 직장도 구했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서진이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서진이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혜운은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당신과 서진이에게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서진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혜운이 황급히 일어났지만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가볼게요. 도윤은 서진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방 안에서 서진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흐느끼고 있었다. 서진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진이 이불을 내리고 눈물 어린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강아저씨. 악몽 꿨니?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저를 데려가는 꿈이었어요. 엄마랑 강아저씨랑 떨어져서 살아야 했어요. 도윤은 서진의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진아,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하지만 아빠가 판사한테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서진의 두려움은 현실적이었다. 그는 어떻게 이 어린아이에게 복잡한 법적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서진아 판사님은 아주 현명한 분이야. 그분은 네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지 알아볼 거야. 그리고 내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야. 제 말도 들어줄 거예요? 물론이지. 내 나이면 판사님이 네 생각을 물어보실 거야. 서진이 조금 안심한 듯했다. 그럼 제가 엄마랑 살고 싶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강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라고요.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서진아. 나도 너희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서진이 조그만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았다. 강 아저씨, 제가 정말 우리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도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서진의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서진아, 그건 네 마음이야. 하지만 지금은 강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강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도윤은 서진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고마워, 서진아. 이제 다시 자자. 내일은 중요한 날이야. 서진이 다시 잠들자 도윤은 혜운에게 돌아왔다. 혜운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자요. 서진이 내일 법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줬어요. 혜운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그런데 서진이가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김 변호사님, 말로는 서진이의 나이면 비공개로 판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거래요. 공개 법정에서 증언하지는 않을 거예요. 혜운은 조금 안심했다. 다행이네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서진은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용기를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서진아, 오늘 법원에 가면 솔직하게 네 마음을 이야기하면 돼. 혜운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 법원에 도착했을 때 최준혁이 이미 변호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보는 정장 차림이었고 평소보다 단정해 보였다. 그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을 때 차가운 적대감이 느껴졌다. 혜운아. 준혁이 다가와 인사했다. 준혁 씨. 혜운이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준혁은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아, 아빠야, 알아보겠니? 서진은 뒤로 물러서며 도윤의 뒤에 숨었다. 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게 당신이 우리 딸에게 가르친 거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도록. 그가 도윤에게 말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존중받아야 하고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 김지현 변호사가 혜운과 도윤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다. 최 씨 측에서는 혜운 씨의 바쁜 근무 일정과 서진이가 종종 혼자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겁니다. 또한 도윤 씨와의 관계가 서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서진이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과 정서적 발전, 그리고 혜운 씨의 헌신적인 양육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양측 변호사의 주장이 오갔고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했다. 이미래 선생님은 서진의 학교 생활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혜운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어머니인지 증언했다. 혜운의 직장 동료들도 그녀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준혁 측에서는 그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 환경을 갖추었으며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도윤과 혜운의 관계가 새롭고 불안정하며 서진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점심 휴정 시간, 판사는 서진을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다. 서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판사의 방으로 들어갔다. 긴장하지 마, 서진아. 판사가 친절하게 말했다. 나는 그냥 네 생각을 듣고 싶을 뿐이야. 네.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누구와 살고 싶니? 엄마 아니면 아빠? 서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엄마요.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아빠는? 아빠랑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니? 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빠는 저를 버렸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제 생일에도 크리스마스에도. 그렇구나. 그럼 강도윤 씨는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서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강 아저씨는 정말 좋아요. 항상 제 숙제를 도와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약속도 꼭 지켜요. 엄마도 강 아저씨랑 있을 때 행복해 보여요. 판사가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나. 고마워, 서진아. 정말 용감하게 이야기해 주었어. 재판이 재개되었고 판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왔다. 본 법원은 윤서진 양의 양육권을 어머니인 윤혜운 씨에게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혜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준혁 씨에게는 2주에 한 번 토요일 오후 감독하에 면접 교섭권을 부여합니다. 단, 서진 양이 원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본 법원은 최준혁 씨에게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송이 아닌 진정한 부선계와 헌신으로 딸의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혜운과 도윤 그리고 서진은 법원 밖으로 나왔다. 서진은 기쁨에 차서 뛰어다녔다. 이겼어요. 엄마랑 계속 살 수 있어요. 혜운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서진아, 우리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때 준혁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혜운아, 그가 말을 꺼냈다. 판결은 받아들이겠어. 항소하지 않을게. 혜운은 놀랐다. 정말요? 오늘 서진이를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 1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한 건 내 욕심이었어. 준혁은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여전히 도윤 뒤에 반쯤 숨어 있었다. 서진아, 아빠가 미안해.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네가 이미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는 걸. 그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다. 당신이 서진이에게 잘해주는 것 같네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이는 제게 매우 소중합니다.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버린 보물을 당신이 찾은 거군요. 그는 혜운을 향해 다시 말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리겠지만 서진이의 입양에 동의할게. 강 씨가 원한다면 서진이의 법적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혜운과 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왜? 갑자기요? 혜운이 물었다.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이 서진이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어. 네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니? 난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어. 하지만 강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더군. 심지어 서진이의 악몽 패턴까지도.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다. 그때 깨달았어. 진정한 아버지는 DNA가 아니라 매일 곁에서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이미 그 자격을 잃었어. 준혁은 서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진아,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연락해.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서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가 왜 갑자기 달라졌어요? 혜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람들은 때로 중요한 것을 잃어야 그 가치를 깨닫기도 해. 서진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긴장된 재판을 마치고 그들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엄마, 이제 우리는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서진이 물었다. 혜운이 미소 지었다. 그래, 서진아. 그리고 강 아저씨도요? 도윤과 혜운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진아,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어떤 형태로 함께 할지는 천천히 결정해야 해. 서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어떤 형태요? 혜운이 웃었다. 어른들의 복잡한 이야기야, 서진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지. 서진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근데 아빠가 저를 입양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강 아저씨가 진짜 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도윤과 혜운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진은 생각보다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그리고 엄마도 동의한다면 가능한 일이야. 서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저는 정말 원해요. 엄마도 원하죠. 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래, 서진아, 엄마도 원해. 서진이 기쁨에 차서 두 사람을 안았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잠시 후 서진이 잠들자 도윤과 혜우는 발코니에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많았네요. 혜운이 말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 씨의 결정은 예상치 못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서진이의 행복을 위해 그런 결정을 한 거라면 존중해야겠죠. 도윤이 혜운의 손을 잡았다. 혜운 씨, 입양에 대해 정말 괜찮으신가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혜운이 미소를 지었다. 도윤 씨가 우리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 변화는 모두 좋은 방향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천천히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이를 위해서라도. 혜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동의해요. 우선 입양 절차를 시작하고 그동안 우리 관계도 더 발전시켜 나가요. 도윤은 혜운을 가까이 끌어안았다. 혜운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과 서진이는 제게 새 삶을 주었어요. 혜운은 도윤의 품 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그들을 향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2달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또 다른 중요한 날이 밝았다. 이번에는 양육권 분쟁이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위한 자리였다. 도윤의 서진 입양 신청이 최종 승인되는 날이었다. 법원 로비에서 도윤, 혜운, 그리고 서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은 특별히 고른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도윤은 정장 차림이었다. 혜운은 단정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세 사람은 마치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한 가족처럼 보였다. 긴장되네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운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모든 서류가 완벽하다고 했잖아요. 아저씨. 서진이 도윤의 손을 잡았다. 오늘부터 제가 진짜 딸이 되는 거예요? 도윤은 서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법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너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진짜 딸이었어, 서진아. 김지현 변호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시간이 됐습니다. 들어가실까요? 심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최준혁이 이미 서면으로 친권 포기 및 입양 동의서를 제출했고 모든 필요한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판사는 서진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한 후 도윤의 입양을 최종 승인했다. 이제부터 윤서진 양은 법적으로 강도윤 씨의 딸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진은 기쁨에 차서 도윤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빠. 이것은 서진이 처음으로 도윤을 아빠라고 부른 순간이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서진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서진아, 이제 내 아빠야. 혜운도 그들에게 다가와 함께 안았다. 세 사람은 법정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은 채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법원을 나와 셋은 특별한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 서진이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집이었다. 식사 중에 서진은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이제 제 성이 강이 되는 거예요? 강서진? 도윤과 혜운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도윤이 대답했다. 그건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굳이 바꾸지 않아도 돼. 저는 강서진이 좋아요. 서진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혜운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진아, 성을 바꾸는 건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해.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도 언젠가 강혜운이 될 거예요. 혜운의 얼굴이 붉어졌다. 도윤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서진아, 그건... 혜운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진아, 그건 엄마와 내가 앞으로 함께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세 사람이 행복한 가족이 되는 거야. 서진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은 어디가 될 거예요? 엄마네? 아니면 아빠네? 이번에는 도윤이 대답했다. 사실 내가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어.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집. 혜운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런 이야기 안 했잖아요. 깜짝 선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미소 지었다. 내일 몇 군데 보러 갈 예정인데 함께 가실래요? 혜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그녀는 도윤을 충분히 알게 되었고 그를 신뢰했다. 네, 좋아요. 함께 가요. 서진이 박수를 쳤다. 와, 새 집이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서진은 행복하게 뛰어다녔고 도윤과 혜우는 벤치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도윤이 말했다. 혜운이 미소 지었다. 저도요. 서진이도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혜운 씨.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법적인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혜운은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천천히 가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어떤 형태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음 날 세 사람은 새 집을 보러 다녔다. 도윤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몇 군데 아파트를 예약해 놓았다. 하지만 혜우는 그 모든 집이 너무 고급스럽고 비싸다고 느꼈다. 도윤 씨, 이런 집은 너무 과해요. 우리는 이렇게 호화로운 곳이 필요 없어요. 도윤은 조금 당황했다. 하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크고 비싼 집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이에요. 혜운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진이에게도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는 좋지 않을 거예요. 도윤은 혜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자신의 부와 지위로 혜운과 서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떤 집이 좋을까요? 혜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학교와 가깝고 공원이 있고 서진이가 친구들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좋겠어요. 너무 크지 않고 우리 셋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요. 도윤이 미소 지었다. 알겠어요. 다시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도윤은 마포구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를 찾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과 근처에 좋은 공원이 있었고 서진의 학교와도 가까웠다. 무엇보다 혜운의 병원과도 멀지 않았다. 세 사람이 함께 집을 둘러보았을 때 혜운과 서진의 눈이 반짝였다. 이곳은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 정말 좋아요. 서진이 기뻐하며 말했다. 제 방은 어디가 될 거예요? 도윤이 웃으며 한 방을 가리켰다. 여기가 네 방이 될 거야. 창문으로 한강이 보이지? 서진은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다. 혜운은 도윤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 얼마인가요? 도윤은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다. 걱정 마세요. 무리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함께 부담하면 돼요. 혜운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당신이 대부분을 내게 될 텐데. 혜운 씨,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혜운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항상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왔다. 도윤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진의 행복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도윤의 진심 어린 눈빛도.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제 몫을 할게요. 완전히 의존하고 싶지는 않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우리는 파트너니까요. 한 달 후 세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이사 당일 도윤의 운전기사 박상철과 서진의 담임 이미래 선생님 그리고 혜운의 병원 동료들이 모두 도와주러 왔다. 그들은 함께 가구를 옮기고 짐을 풀고 집을 꾸몄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이미래가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이 미소 지었다. 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행복해 보여요, 혜운 씨. 정말 다행이에요. 혜운은 거실에서 서진을 도와 책을 정리하고 있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저녁이 되자 도와주러 온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세 사람은 처음으로 새 집에서의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식사였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서진이 물었다. 도윤과 혜운이 미소를 교환했다. 그래 서진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식사 후 서진은 자신의 새 방에서 잠들었고 도윤과 혜운은 발코니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믿기지 않네요. 혜운이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지친 싱글맘이었는데 이제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이가 떠난 후 저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혜운 씨, 당신을 사랑해요.
도윤이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했다. 혜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도윤 씨.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만났다. 긴 키스 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금 행복한 순간만 생각해요. 도윤이 말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날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두 사람의 방문을 노크했다. 도윤은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혜운은 침대에 있었다. 그들은 아직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오늘은 제가 아침 만들어 드릴게요. 도윤과 혜운은 놀라서 일어났다. 서진이 아침을 준비한다니 걱정스러웠다. 부엌으로 가보니 서진이 시리얼과 우유, 과일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있었다. 물론 칼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다. 와, 서진아, 네가 준비한 첫 가족 아침이구나. 도윤이 감탄했다. 서진이 자랑스럽게 웃었다. 네, 이제부터 가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서진이 갑자기 물었다. 아빠는 언제 엄마한테 청혼할 거예요? 도윤이 놀라서 우유를 뿜을 뻔했다. 혜운은 얼굴이 빨개졌다. 서진아, 혜운이 당황해서 말했다. 왜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인데 결혼도 해야 하지 않아요? 도윤은 웃음을 참으며 서진에게 설명했다. 서진아, 그건 엄마와 내가 함께 결정할 일이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어. 서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언제가 적절한 때예요? 도윤과 혜운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 아마도 곧. 혜운은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진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면 동생도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도윤과 혜운 모두 당황했다. 서진은 너무나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서진아, 혜운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거야. 저는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남동생이든 여동생이든 상관없어요. 도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알겠어, 서진아.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 아침 식사 후 세 사람은 새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날씨는 맑았고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아빠, 서진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우리 오늘 뭐 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 새 집을 좀 더 꾸미는 게 어때? 네 방에 필요한 것들도 사고. 좋아요. 서진이 기뻐했다. 혜운은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가 아빠라는 호칭에 이제 완전히 익숙해진 것 같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혜운이 물었다. 회사는 괜찮아요? 요즘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서. 도윤이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이제 회사도 저 없이 잘 돌아가요. 게다가 제가 사장인데 제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하는 거죠.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다. 도윤은 큰 기업의 CEO였다. 그의 책임은 엄청났고 언젠가 그의 일이 그들의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걱정을 접어두기로 했다. 도윤과 서진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혜운은 그저 현재의 행복을 즐기기로 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작은 꽃집 앞을 지나갔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갔다.